자, 오늘은 이제 합격생하고 같이 왔는데 이제 나 혼자 찍는 게 아니고 합격생하고 같이 찍는 게 오랜만이라서 약간 이제 긴장되는데 우선 이번에 단대치대 당당하게 합격한 구민성 학생이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지났지만 너무 축하하고 그날 당일날 이제 합격자 발표할 날 막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저 됐어요. 그래서 같이 막 오연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래서 너무나 고생했던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진짜 가고 싶었던 대학에 합격을 해서 진짜 마음껏 축하해줬고 또 마음껏 또 이렇게 나한테 고맙다고 표시해준 학생이라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좀 불렀고, 이제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간단하게 좀 인사를 해주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입으로 2사학번 단국대 치대에 합격하게 된 구민성이라고 합니다. 잘생겼다. 합격 나니까 더 잘생겼어. 좀 어려진 것 같아.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조금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는 너무 나랑 있었나? 그건 아니고요. 좀 좋아졌어. 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괜찮아졌어. 어려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합격한 친구들이 13명이잖아. 네.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어떤 친구들이 합격했고 또 어떤 친구들이 이 학교에 도전하는 게 좋을지 단대 치대 편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되게 사람들이 단치가 정성이냐 정량이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확실하게 정량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합격한 친구들의 스펙을 보면은 학교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고요. 뭐 물론 되게 좋은 학교 나온 친구도 있고 조금은 이런 학교에서도 올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학교도 있고요. 뭐 GPA만 봐도 스펙트럼이 거의 진짜 안 좋은 친구는 뭐 앞에 80대로 시작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나이도 굉장히 다양하게 막 30 막 중후반 되시는 선배님도 그래. 있고 저희 동기분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떻게 이렇게 어릴 수가 있나 거의 현역이랑 비슷한 나이대도 있고요. 그럼 혹시 네 스펙은 좀 알려줄 수 있어? 저는 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 저는 뭐 초중고는 중국에서 나왔고 대학은 미국에서 나왔고요. GPA는 100점 만점에 93점 정도. 좀 높은 편은 아니죠. 편입 준비하는 거 치고요. 전공은 순수 수학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수학이다 보니까 화학이랑 생물, 뭐 유기화학은 베이스가 없어서 너무 힘들긴 했는데 그런 거 이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량대인 단국대 치대를 극복한 케이스 중에 하나 아닐까요? 내가 생각해도 단국대는 약간 정량대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조금 이것저것 부족한 게 있어도 물론 너무 안 좋으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필 시험을 굉장히 잘 보면 좀 합격을 한다라고 생각했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합격한 동기들 지필 시험 어느 정도 봤는지 한번 얘기 좀 나눠봤어? 네, 아무래도 단국대 치대는 다 똑같은 시험을 보는데 이제 생물 30문제, 화학 30문제를 총 80분 안에 다 이게 같이 이게 푸는 건데 저는 일단은 화학을 정말 잘 본 것 같거든요. 화학은 뭐 약간 교수님한테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교수님 저 하나 빼고 다 맞은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때 저녁에 이렇게 라이브로 복귀했었잖아. 그거 봤어? 네, 봤습니다. 그럼 진짜 맞춘 것 같아. 네, 근데 저는 사실 복귀 전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하나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복귀를 해보니까 거의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를 했으면 했겠지만 정말 많이 틀려야 한 2-3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올해는 생물이 조금 이제 이슈가 있었죠. 답 2개씩 고르는 답 2개인 거. 네, 그런 거에서 많았어. 조금 헷갈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럼 약간 러프하게 잡으면 몇 개 정도 틀린 것 같아? 화학 3개, 생물 6-7개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건 좀 관대하게 잡은 거고 화학을 하나 정도 틀린 것 같다는 게 좀 생각이고. 그렇죠. 생물은 뭐 그게 아무리 많이 틀려야 6개, 7개일 것 같고요. 뭐 그래도 뭐 헷갈리는 게 많이 맞았다고 하면은 3-4개 정도까지는 방어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좀 어때? 아무래도 제가 최초 합격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필기의 성적이 중요했다 보니까 저는 1배수 안에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합격하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다들 좀 저랑 얘기한 숫자가 비슷하더라고요. 아마 1배수 안에 들고 최초 합격을 하고 싶으면 2개 합쳐서 7개, 8개 정도가 올해 시험 난이도 기준으로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어 점수는 그래도 1차 영어가 30%가 들어가잖아. 네, 아무래도 원광대처럼 영어로 컷하진 않으니까 그렇게 막 주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990점이지만 동기 중에 975점도 있는 것 같고요. 75점 밑으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975점도 솔직히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기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근데 못 붙을 학교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980 이상은 있어야 좀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적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면접도 좀 있었잖아. 네. 면접 준비 어떻게 했었어? 저는 이제 면접 단국대 치대가 아니고 의대랑 약대 준비하는 1차 합격한 친구들이랑 5명이서 조를 모아서 서로 이제 면접관 역할도 해주고 면접을 보면서 면접 시뮬레이션을 정말 자주 돌렸어요. 이제 1차 합격한 후에 이제 면접까지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사이에 정말 자주 만나서 면접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그게 되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생각은 다 잘 나는데 그게 말로 잘 뱉는 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연습을 많이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단국대 면접은 자기소개서 베이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치약 관련된 그런 정보들도 많이 준비해 가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를 예습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자소서에 내가 어떤 스펙을 썼다고 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어떤 질문이 와도 잘 받아칠 수 있을 만큼 그거에 대한 복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활동에서 내가 어떤 역할이었고 배운 게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교수님 몇 명 정도 있어? 교수님은 3분 계시고요. 다 치대? 네, 다 치대 지금 저희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질문이 뭐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조금 많이 했거든요. 의료 계통 쪽에서 물론 주요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150시간을 채워서 150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봉사활동 했던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적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앞으로 학교에 들어가면 저는 실제로 초록회라는 봉사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지금 들어가 초록회에서 동아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초록회는 어떻게 알았어? 그런 동아리가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활동을 검색을 해봤죠. 이제 단국대 치과대학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해보고 그러면서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가 보통 이제 뭘 위해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을 했고 그런 걸 이제 자기소개서에 녹여냈는데 이제 약간 여담이지만 그 면접관으로 오신 교수님이 치대 봉사 동아리가 2개가 있는데 초록회가 아닌 다른 동아리의 지도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넌 왜 하필 초록회니? 약간 이런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대로 초록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치과대학에 왔습니다. 약간 이런 내용을 펼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런 명시한 게 있으면 그거를 자세하게 준비를 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럼 싶습니다. 네가 봤을 때 네가 면접 점수 어느 정도 딴 것 같아? 근데 사실 저는 면접을 그렇게 잘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오히려. 왜냐하면은 제가 뭐 남들보다 연구활동이나 그런 스펙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끌어 모아서 자소서를 작성을 했는데 조금 공격적인 질문을 저는 좀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적이 GPA가 안 좋냐? 아니면은 제가 냈던 뭐 그런 다른 관련된 성적 중에서 이거는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닌 것 같은데도 굳이 낼 필요가 있었냐? 이런 공격적인 질문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재밌게 읽었던 논문 같은 거를 또 이런 논문을 읽고 그래서 더 꿈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놨더니 치약 관련된 논문? 네, 치약 관련된 논문입니다.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냐, 이게 실제로 뭐 소아치과에 적합한지 아니면 뭐 보존과에 적합한지 너의 생각은 어떤지 이 정도의 질문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걸 준비를 많이 해가면 더 수월하게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수월하게 답변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막혔어? 네, 조금 막힌 감이 있었고요. 막히면 바로 좀 뭐라고 해? 제가 느끼기에는 분위기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무거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혔을 때 그렇게 편하게 풀어주시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면접 준비를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생각했을 때 면접 준비를 막 너무 일찍부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단치는 필기 점수가 제일 중요한 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면접은 저는 1차 합격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스터디원들을 모집해서 같이 이제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정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유독 이제 1차 시험 보고 1차 발표 나고 면접까지 기간이 좀 길었잖아. 네. 재작년 이만큼은 길지 않았거든. 그렇죠. 한 2주 정도밖에 텀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2주 정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기간일까? 저는 2주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모이느냐 그리고 한번 모였을 때 어느 정도 깊게 준비를 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 면접 스터디는 필수? 네,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요 이야기도 해보자. 그 공부하는 동안에 스터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사실 해봤던 입장으로서 저는 스터디를 네, 조금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실제 경험인데 저는 초시 때 실패를 했는데 그때 스터디를 했었어요. 6명이서. 그래서 화학에 대한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그런 스터디였는데 물론 뭐 다 좋은 사람들이고 열심히 했지만 뭐 약간 단적인 예로 어떤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교수님한테 가져가면은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치. 우리끼리 한번 사고력을 증진시켜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머리를 맞대고 모으다 보면 막 그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 있어요. 서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막 얘기를 하다가 맞아. 그리고 그러다가 결론을 도출했는데 심지어 그게 틀린 방법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추론이 엄청 수능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는 않고 그리고 모범 답안이 다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런 거를 굳이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편입에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편입이 조금 정보가 많은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편입 준비를 하는 게 잘 돼가는 건가 그것도 계속 확인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서로 이제 경쟁 상대지만 도와주고 싶었고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정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될 거고 학원에서 알려주고 교수님도 알려주시니까 맞아.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스터디는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스터디는 최대한 하지 말라는 입장이거든. 필요한 정보 있으면 내가 다 알려줄게. 내가 직접 맞아요. 수업 시간에 얘기해주든 네이버 카페 통해서 공지사항 올리든 해서 지금 연구소 직원들이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뭐 애들끼리 모여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공유하는 게 좀 나도 시간 버린다고 생각하거든. 맞아요. 이게 꼭 같이 해야 될 공부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현장 수업 듣는 애들 최대한 친목을 안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같이 이렇게 좀 친해지는 거는 나중에 합격하고 친해져도 되고 맞아요. 공부하는 동안에는 굳이 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도움이 안 되는 느낌? 그래서 그냥 혼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약간 교수님 말에 동감하는 게 편입을 전 학원도 다녔고 인강도 다녔지만 아무래도 진짜 외롭잖아요. 수험 생활 하면은 힘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물론 학원에서 매일 보니까 이제 좀 얘기도 하고 싶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외롭다는 이유로 너무 끝도 없이 계속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치. 근데 이게 장기전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진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그걸로 빼다 보면은 끝도 없으니까 저는 그건 비추고 맞아. 오히려 지금 합격을 한 후에 친해진 친구들이 1년 동안 계속 같이 보던 친구들이니까 내적 친밀감이 너무 이미 많이 쌓인 상태로 친해져서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빠른 속도로 친해졌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너무 친한 친구 같고 이건 이제 면접 스터디 하면서 친해진 거지. 네, 그쵸. 하면서 확 친해지고 그 스터디를 어떻게 보면 내 수업 들었던 애들끼리 단톡방을 파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 이렇게 구했던 건데 또 잘 구했어. 맞아요. 솔직히 네가 갔던 그 5명의 스터디는 나한테도 그냥 레전드야. 저희 5명이 다 최초업을 해버렸으니까. 다 최초업을 했어. 의대를 3명이 가고, 갔죠. 시대 1명 가고, 약대 약대 1명 1명 가고. 갔으니까. 그래서 그 스터디에서 5명이 다 합격을 해서 와, 뭐 이게 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신기했는데 그러게. 근데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 이후에도 합격자 파티에서도 친해진 애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면접 스터디에서 친해진 친구들도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자주 보고 있고 그 이후에 합격자 파티 가서 친해진 친구들도 불과 그 하루 만에 너무 빨리 친해지고 그 뒤에도 계속 보고 있고 연락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그냥 미리 찜해 놓으시고 1년만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말 걸면은 그 친구도 아마 같이 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외로울 거야. 힘들 거고. 그래도 우선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너무 좋은 시스템. 너무 이제 외로운 애들끼리 이제 조금만 말 트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친해지면서 나중에 서로 막 쟤 공부 안 될 때 뭐 옆에서 뭐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얘 공부 안 되면 더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러면 서로 이제 같이 망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안 좋은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힘들어도 공부는 우선은 혼자 하자.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이제 스터디 등을 어떻게 준비했었고 단대, 치대 입시 어땠는지 뭐 간단한 뭐 인트로로 이렇게 해봤고 실제 이제 화학 공부 어떻게 했는지 뭐 생물도 어떻게 공부했는지 뭐 자세한 과목마다의 공부법 또 이제 한번 이야기를 다음에 한번 해보자.